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손 좀 제대로 못 쓰면 주문도 못 받는 겁니까? 민재가 거칠게 소리를 질렀다. 그는 카운터 안에서 잔을 닦던 중 갑자기 얼굴을 돌려 손님 쪽으로 날선 시선을 보냈다. 주변에 있던 몇몇 고객이 숨을 삼키며 그를 쳐다보았다. 누구한테 말하시는 거죠? 손흥민이 조용히 되묻자 민재는 코웃음을 치며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당신 말이죠. 손 자꾸 떠는 거 혹시 커피 쏟아질까봐 겁나서 그래요? 이름만 유명하면 다냐고요. 이런 데서 주문 받아봤어요? 사람들 기다리는데 왜 진동하는 손으로 시간을 끄냐고요. 카페 안 공기가 단숨에 서늘해졌다. 순간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소수의 사람만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릴 뿐 대다수는 멈춰선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민재 씨, 지금 손님께 너무 무례하잖아요. 누구인지 알아봤어요? 매니저 지수가 다급히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만류했다. 누군데요? 그냥 유명하다는 축구 선수인가 뭔가. 손이 떨리면 집에서 쉬어야지. 이런 대접받으러 오셨어요? 민재가 아랑곳하지 않고 대꾸했다. 이 상황을 그냥 볼 수가 없네.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던 단골 손님 정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한숨을 쉬었다. 아니, 그렇게 대놓고 막말을 하면 어쩌자는 거야. 정민의 친구 소라가 핸드폰 카메라를 켜면서 작게 중얼거렸다. 나 이거 찍어도 돼? 이런 건 좀 알려줘야 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해. 근데 조심해. 괜히 더 큰 소동이 될 수도 있잖아. 영훈이 옆에서 조용히 만류했지만 소라는 이미 녹화를 시작한 상태였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몰래 찍지 말아요. 민재가 고개를 획 돌려 소라를 노려보며 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소라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답했다. 이건 몰래 찍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카페를 울렸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손흥민이었다. 이봐요, 저 그냥 커피 한 잔 주문하러 왔어요. 줄도 지켰고 돈도 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그런데 왜 자꾸 손을 트집 잡으면서 막말을 하시는 거죠? 민재는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손님이 돈 냈다고 다해요? 그럼 불편하신 손으로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커피를 내 손으로 뽑으라고 하면 할 수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듣기 거북하네요.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옆에 있던 매니저 지수가 적극적으로 만류하려 했지만 민재는 한치도 물러날 기색이 없었다. 지수 매니저님, 저도 제 할 말은 해야겠어요. 유명인이라고 해서 다 봐주고 특별 대우하고 그런 게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손님이 굴러 들어와서 내 카페 분위기 망치고 있단 말입니. 그 떨리는 손이 보기 싫은 건 내 마음 아닙니까? 자, 잠시만요. 이건 마치 장애인 차별 발언 같은 건데요. 테이블 건너에서 듣고 있던 또 다른 단골 손님 현우가 말을 끼어들었다. 장애인? 아니 무슨 장애인 운운하세요? 다치지도 않았고 건강해 보이기만 하던데 굳이 떨리는 손 들고 나한테 커피 달라고 할 정도면 남 시선 따위 신경 안 쓰시나 봐. 난 신경 쓰이거든요. 카페 내부가 갑자기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다. 그러나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이 손흥민이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도 이 손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축구하면서 다친 영향도 있고 원래 좀 미세하게 떨리는 버릇이 있기도 하고 그래도 사람들 만나서 커피 한 잔 살 수 있는 자유는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녹화 잘하고 있어, 소라야. 정민이 살짝 얼굴을 찌푸리며 다시 확인했다. 응, 제대로 찍고 있어. 소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지금 찍은 거 다 인터넷에 올라가면 난리 날걸? 나는 괜찮아. 이럴 때 누구는 목소리를 내야 해. 영훈이 단단한 어조로 말을 보탰다. 매니저 지수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애를 쓰며 바리케이드처럼 민재 앞에 섰다. 민재 씨, 제발 진정하세.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손님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게다가 이분은 그냥 보통 손님이 아니라 그만합시다. 손님이 누구건 상관없어요. 나는 이 손 떨리는 게 거슬린다니까요. 시도 때도 없이 카페에서 유명인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에요? 더워 죽겠는데 괜히 시선 다 끌어서 장사에 방해만 되고
그 말에 주변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니,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왜 저래? 손떨림을 왜 그렇게 비아냥거려? 나도 가끔 손이 떨리는데 저러다 큰일 나겠어. 여기 카페 불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점점 더 많은 손님이 휴대폰을 꺼내며 영상을 찍거나 녹음을 시작했고 웅성거림이 커졌다. 한쪽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중년 여성 단골 손님 은영이 크게 한숨을 쉬었다. 이런 상황 계속 두면 안 돼. 예전에 다른 손님한테도 저러더니 진짜 문제야. 지수 매니저님은 착해서 직원 관리가 좀 힘든가 봐. 은영의 말에 맞장구 치듯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는 더 이상 여기 오기 싫어질 지경이네라고 혼잣말하듯 내뱉었다. 지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흥민에게 다가가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공지하고 교육시켜야 할 부분이었는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지수에게 예의를 갖춰 작게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서려 있었다. 괜찮습.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제가 손이 좀 떠는 모습을 보이면 때때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곤 합니. 축구 선수로서 손을 덜 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도 일상생활에서 힘든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시끄럽게 돼서 죄송해요. 지수가 다시 사과하려 했지만 민재가 대뜸 끼어들었다. 에이, 그만하세. 사과도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사과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그냥 이 카페가 번잡스러워지는 게 싫다니까요. 그의 말투는 갈수록 독해졌고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렸다. 카페 안을 감도는 불쾌감은 점점 커졌고 누구도 이 폭주를 멈추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곧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진짜 이 집 커피 맛있어서 자주 왔는데 이젠 못 오겠다 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도 어디 가서 말해야겠다. 여기 직원이 저렇게 막말한다니까? 우리 다 같이 불매 운동해야 하는 거 아냐? 이 말이 날개를 단 듯 퍼져나갔고 소라는 계속해서 영상을 찍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계하듯 말했다. 여러분, 현재 이 카페 바리스타가 유명 축구 선수에게 막말을 하는 현장임니 손 떨린다고 비하하고 나가라고까지 하네요.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민재가 소라를 향해 험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주목하고 있기에 더 이상 함부로 다가서지는 못했다. 나는 이 사태 그냥 넘길 수 없어. 정민이 일어섰다. 이 카페 단골이긴 하지만 이런 식이면 여기 오기 싫어지잖아. 그래서 다들 지금부터라도 목소리 내자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욕하고 손 떨린다고 비웃고 만약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결국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런 대우를 받을 거야. 영훈이 호응하며 주먹을 살짝 쥐어 올렸다. 그러니까 다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매니저 지수가 초조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불매를 하신다는 건 알겠지만 저희 카페는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민재 씨가 좀 예민하게 반응한 거고 예민한 정도가 아니죠. 심각한 모욕이었어요. 한쪽에 있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 손님이 목소리를 높였다. 말이 안 돼요. 이런 건 어떻게든 공식 사과해야지. 그리고 교육도 강화해야 해요. 맞아요. 인권이나 장애에 대한 감수성 교육이라도 해야죠. 누군가 이어받듯 나직이 덧붙였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넘겨온 문제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유명인을 상대로도 저렇게 대놓고 비하할 정도면 일반인들이나 다른 분들은 어땠을지 뻔하죠. 손흥민은 뭔가 말하려다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입을 뗐다. 제가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 여기가 괜찮다고 들어서. 근데 이게 무슨 소란이 돼버렸네요. 그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씁쓸하게 웃으며 계속했다. 그래도 다들 저를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 저 말고도 손이 떨리는 분들 혹은 다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 같아요. 민재는 차가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서 있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내가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이 카페를 아예 문 닫게 하겠다는 겁니까? 떠들 만큼 떠들었으면 이제 그만들 하시죠. 민재 씨,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민재에게 눈짓했다.
이미 영상도 많이 찍혔고 이대로 가면 카페 명성에 큰 타격이 갈 거예요. 나중에 사장님도 아시면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한바탕 소동 끝에 지수와 직원 몇 명이 민재를 진정시키러 데려가려 했지만 민재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잔을 툭 차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마음대로 하세. 난 틀린 말 한 적 없어요. 손이 떨리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게 내 솔직한 감정이니 굳이 이유가 필요한가요? 이 발언에 사람들은 일제히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그게 사람한테 할 말이냐고. 정말 못 듣겠다. 다들 지금부터라도 여긴 안 오는 게 낫겠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일어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SNS에 빠르게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있었다. 매니저 지수는 손흥민에게 낮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진심으로 죄송해요. 저도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제가 퇴근 후에라도 책임지고 대표님께 보고하고 직원들 전원 교육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아직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걸 보면 카페가 앞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저도 참 난처하지만 일단 오늘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민재 씨에 대해서도 사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지수는 다급하게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혹시라도 불편하셨다면 다음에 이 카페에 다시 오셔서 제대로 대접받으실 수 있게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갔다. 몇몇은 다시는 안 와 라고 언성을 높였고 몇몇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다 말할 거야 라며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손님들, 잠시만요. 저희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수의 호소에도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정민, 소라, 영훈도 마찬가지였다. 우린 가볼게요. 영상은 퍼뜨리진 않을지 좀 더 생각해 보겠는데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으니 알아서 조치하시죠. 그래, 우리도 더 있다가는 감정만 상할 것 같아. 소라가 카메라를 껐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태를 촬영한 터라 영상을 막을 길은 없어 보였다. 손흥민은 결국 커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는 여기서 이만 가볼게요. 괜히 민폐만 끼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문 쪽으로 향하자 주변의 몇몇 손님들이 그를 붙잡았다. 흥민 씨,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니에요. 왜 죄송하다고 해요? 그래요. 오히려 힘내세. 언제나 응원하고 있어요. 손흥민은 감사의 표시로 미소를 지었으나 마음 한구석이 꽤나 무거워 보였다. 민재는 끝까지 비꼬듯 혼잣말을 이어갔다. 저런 손으로 공은 잘 차는지 모르겠네요. 참 별일이다. 이 말이 마지막이 되어 손흥민은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카페를 나갔다. 며칠 후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카페 직원이 유명 축구 선수를 차별했다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영상과 글이 올라왔다. 카페 평점은 순식간에 곤두박질쳤고 일부 사람들은 손떨림 비하 카페 보이콘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불매운동을 촉구하고 있었다. 지수와 사장님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사장님, 저희 지금부터라도 직원 대상 감수성 교육이나 워크숍을 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식 사과문도 내야 하고. 지수는 사장실에서 헌신적으로 사태를 설명했다. 사장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민재라는 친구, 그동안 잘 일하긴 했지만 독단적인 면이 있긴 했지.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는데 그래, 빨리 진화해야겠어. 며칠 뒤 카페는 영업을 잠시 중단하고 내부 워크숍을 열었다. 감수성 전문가를 초빙해 장애나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 손님을 대하는 기본 태도,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등을 교육하는 자리였다. 민재도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됐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민재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다.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건 너니까. 사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참석을 요구하셨잖아.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뭘 강제로 배운들 바뀌겠어요. 난 내 생각이 틀렸다고 안 봐요. 그러나 워크숍을 진행하는 전문가가 여러 실제 사례와 피해자 입장을 설명하자 민재도 점차 묵묵히 듣게 되었다. 워크숍 막바지, 사장이 발표에 나섰다. 손님에 대한 폭언,
특히 신체적 특성을 비하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 이번 계기를 통해 저희는 다시 한번 직원 교육 및 매뉴얼을 체계화하겠습. 그리고 사장으로서 손흥민 씨에게도 직접 사과를 전하려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카페 공식 SNS 계정에 사과문이 올라왔다. 손흥민 선수와 모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하고 라는 내용이었다. 그날 오후 손흥민이 개인 SNS에 짧은 글을 남겼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건 변화와 반성인 것 같습. 저와 같은 상황으로 상처받은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이 글은 즉시 화제를 모았다. 많은 네티즌이 손흥민의 너그러운 태도에 칭찬을 보냈고 동시에 해당 카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았다. 일주일 뒤 지수는 조심스럽게 손흥민에게 연락했다. 이제야 저희 카페에서 전 직원이 감수성 워크숍을 마무리했습. 혹시라도 다시 와주실 마음이 있으실지요? 물론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 그저 죄송한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손흥민은 망설임 끝에 기회가 되면 들를게요. 저도 함께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리고 실제로 며칠 뒤 가게가 한산한 시간을 골라 그가 조용히 방문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카페 안은 예전처럼 향긋한 커피 내음으로 가득했다. 손흥민이 들어서자 한쪽 구석에 앉아 있던 단골 손님들이 조용히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매니저 지수와 사장, 그리고 몇몇 직원이 일제히 그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다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 저희가 그동안 많이 배웠습.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지수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다. 안녕하세요. 괜찮습? 저야 그냥 커피를 좋아하니까요. 손흥민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민재도 마지못해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제 태도와 말이 아주 무례했고 틀렸다는 걸 배웠습. 특히 손떨림이 있는 분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워크숍에서 깨달았어요.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민재와 눈을 맞추고 조용히 말했다. 저를 떠나서 손떨림 혹은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서 모두가 좀 더 조심하고 배려하는 계기가 된다면 저로서는 그걸로 됐어요. 민재는 눈길을 피하지 않고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다.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습. 앞으로는 말과 태도에 더 주의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 중 몇몇이 슬며시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그래도 이제 좀 변하긴 했나 보네 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사장님이 워크숍을 열어서 다행이네. 아예 모르쇠로 일관했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덧붙였다. 곧 카페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자 손님들은 다시 본래의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나 전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다. 직원들도 활기를 띠며 고객에게 한 번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매니저 지수가 새로운 공지문을 손흥민에게 보여주었다. 이번에 저희 카페가 채용 기준과 교육 매뉴얼을 개정했습. 그리고 무엇보다 감수성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 같네요. 저도 미디어에서 자꾸 이런 문제를 밝히라고 하는데 저 스스로가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직접 겪으니 왜 이게 중요한지 더 절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혹시 공동으로 캠페인을 하거나 다른 곳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함께 힘쓰고 싶어요. 네, 저도 함께 할게요. 축구 선수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저도 계속 배워야죠. 그 시각 카페 한편에서 커피를 마시던 단골 손님들은 기지개를 펴며 수군거렸다. 이제 여기 다시 와도 괜찮을 것 같아. 민재가 저렇게까지 사과했으니. 나도 오늘은 분위기가 꽤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 직원을 대하는 분위기가 좀 차분하고 뭔가 친절해진 것 같아.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이런 변화가 생기게 조금이라도 도왔다는 생각에 기쁘다. 맞아. 그냥 넘어갔다면 아무 일도 없었겠지. 우리도 목소리를 냈고 결국 이렇게 변화가 생겼어.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들 배운 거야. 서로 대화를 나누던 그들은 자연스레 환하게 웃었다. 그날 오후 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잠시 안내 방송을 했다.
안녕하세요. 저희 카페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 최근 저희 내부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저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반성했습. 모든 직원이 감수성 교육을 받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겠습. 또한 손님과 소통하며 꾸준히 개선하는 카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박수가 울려 퍼졌고 카페 안에 몇몇 손님들이 작게 한바구음을 지었다. 그래도 사장님 결단력이 있네. 응,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주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손흥민은 카운터에 다가가 커피를 주문했다. 이번에는 어떤 직원도 눈살을 찌푸리거나 그의 손을 비아냥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불편함 없이 따뜻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돌아왔다. 그는 카페 한쪽에서 커피를 음미하며 지난번과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에 안도했다. 마침 건너편 테이블에서 민재가 고개를 숙이고 어딘가에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노트에는 고객 응대 매뉴얼이나 혹은 공감 훈련의 일환으로 배운 내용을 적고 있는 듯했다. 짧은 시간이 지나 민재가 살며시 다가와 작게 인사했다. 아직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 다시는 그런 폭언 안 하도록 조심할 거고요. 혹시 제가 또 실수를 한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손흥민은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다. 좋은 변화가 보이네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고맙습니다. 단골 손님 정민, 소라, 영훈도 슬그머니 들어와 카페 한 구석에 앉았다. 그들은 예전처럼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다가 손흥민에게 손짓했다. 저기 흥민 씨. 손흥민이 눈을 돌리자 소라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일 이후로 여기 안 왔는데 혹시 괜찮나 싶어서 둘러봤어요. 정민이 부연했다. 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반갑네요. 우리도 사실 이 카페 커피 맛이 좋아서 자주 오고 싶었거든요. 이제 마음 편히 와도 되겠다 싶어. 영훈이 조심스러운 듯 물었다. 여기 정말 바뀌는 중이겠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저도 동참하고 싶고요. 이 말에 셋은 환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한편 테이블 곁을 지나던 다른 손님들이 귓속말을 했다. 저기 봐, 저 선수도 다시 왔네. 그러게. 그래도 잘 해결됐나 봐. 카페도 공식 사과했고 직원들 교육까지 했다니까. 사실 이런 게 우리 사회 전체에 필요한 교육이긴 해. 맞아. 우리도 어디 가서 누가 차별당하거나 비하 발언 듣는 걸 보면 가만히 있지 말아야지. 그들은 작게 웃으며 응원하는 시선을 보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사장이 직접 테이블을 돌며 손님들에게 안내했다. 저희가 이번에 내부 규칙을 개정해서 모든 고객분께 항상 같은 기준으로 존중과 배려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 또 장애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해 감수성 지침서를 제작해서 필요하시면 언제든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월 1회씩 고객 감수성의 날을 운영해 작은 강연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님들은 일제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소라가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다. 오늘은 촬영해도 되죠?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니까요. 사장은 환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크게 말했다. 좋아. 그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 카페가 예전에는 실수했지만 이제는 반성하고 노력 중이라고 알리자. 그러면 같이 응원해 줄 수 있겠지. 영훈도 동의했다. 그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기 위해 움직이는 카페라면 우리도 다시 지지해 줄 만하지. 그들이 나누는 대화에 옆 테이블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잘못 인정하고 성장하는 모습.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자세네요. 그러네. 자, 그럼 오늘은 평화로운 커피 한 잔으로 마무리합시다. 손흥민도 함께 자리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이번 일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손이 떨릴 때마다 혹시 다른 사람 눈치 보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누가 그걸 지적하면 어쩌나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제 편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게 참 감사하면서도 저 역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도 쉽게 넘기지 않도록. 민재가 멀리서 그 말을 듣다가 다가와서 작게 끄덕였다. 저 때문에 힘들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
그리고 이 기회에 저도 변해보겠습. 사람을 외모나 손떨림 같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왔을지 먼저 생각해 보려고요. 손흥민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제스처였다.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벅찬 분위기가 감돌았다. 매니저 지수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카페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하겠습.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손흥민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저도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카페는 손님들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하며 변화된 운영 방식을 소개했다. 단골 손님들은 SNS에 이 카페 달라졌다라는 글을 올리며 다시금 방문을 독려했다. 몇몇 새로운 손님들도 이번에 감수성 워크숍 진행한 곳 맞죠? 그 이야기 듣고 왔어요 라고 하며 찾아왔다. 사장과 직원들은 그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했고 실수 없이 친절하게 응대하기 위해 애썼다. 어느 날 손흥민이 다시 카페를 찾았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환호하며 간단히 사진을 청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몇 장 찍어준 뒤 조용히 커피를 주문했다. 오늘은 핸드드립 커피로 부탁드릴게요. 직원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정성껏 준비해 드리겠습. 편히 기다려주세요. 줄을 서 있던 사람들 중에는 새로운 손님도 있었고 이전 사건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카페의 분위기는 훈훈함이 감돌았다. 손흥민이 커피를 받으며 정민, 소라, 영훈과 같은 단골 손님 테이블에 잠시 앉았다. 생각해보니까 이 사건 덕분에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움츠러들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민재 씨도 많이 달라졌고 카페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우신잔 소라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린 이 카페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냥 망하면 그건 해결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문제만 덮어두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지만 그럼 같은 문제가 또 다른 곳에서 반복될 수도 있고. 정민이 그 말을 이었다. 우리도 계속 지켜볼 거야. 어디서든 차별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 카페가 보여주는 변화가 더 크게 확산되면 좋겠어요. 영훈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우리도 함께 노력하자. 전에는 단순히 화만 냈지만 앞으로는 제도적인 개선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느꼈으니까. 손흥민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작게 웃었다. 다들 이렇게 협력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혹시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서 힘이 되어주자고요. 사장이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이제 카페 곳곳에는 고객 감수성 안내문과 장애 개인 특성 존중 안내 카드가 비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태도도 사뭇 달랐다. 그저 매뉴얼적으로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배려가 묻어났다. 계산대 근처에는 다음 달 감수성 워크숍 일정과 함께 배우고 이야기 나누는 장이 될 예정입니.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 신청해 주세요. 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손님들은 그 포스터를 보며 호기심을 드러냈다. 이런 워크숍에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대. 우리도 한번 가볼까? 그러네. 기왕 이렇게 된 거 다른 이슈도 함께 다뤄주면 좋겠다. 어차피 생활 속에서 필요한 예절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이잖아.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포스터 쪽을 가리켰다. 저도 시간 맞으면 한번 와보고 싶네요. 저도 배울 점이 많으니까요. 소라가 희미하게 웃으며 그럼 같이 오는 거다 라고 농담하듯 말하자 테이블 주변이 한껏 밝아졌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손흥민은 잠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그리고 셀카 모드로 카페 내부를 배경 삼아 짧은 영상을 찍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오늘은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이 카페에 다시 왔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차별이나 잘못된 시선이 보인다면 목소리를 내주세. 그리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면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 지금 제 옆에 계신 분들이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영상 끝에 이렇게 덧붙였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또 혹시라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함께 해결해 나가길 바랄게요.
그 순간 민재가 살짝 다가와 조용히 말했지만 영상 속에 음성이 들어갔다. 손흥민님, 저희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 감사해요. 기회를 주셔서. 손흥민은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하는 거죠. 저 혼자서는 못 이뤄요. 다들 조심하시고 서로 존중해 주세요. 영상을 끈 뒤 소라가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다. 우리 이 카페 이야기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해요. 예전에 찍은 영상 중 일부가 아직 있는데 거기에 최근 변화된 모습도 편집해서 올리면 어떨까요? 정민이 넌지시 덧붙였다. 구독자들한테도 말해두자. 여러분, 다음엔 이 카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드릴게요. 같은 식으로. 영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꽤 괜찮은 아이디어네. 단순 폭로가 아니라 변화와 개선의 과정도 알리는 거지. 손흥민은 그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사의 표시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 일로 배운 게 많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마음을 더 굳게 먹었어요.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카페 문 밖으로 나서려던 몇몇 손님이 돌아보며 외쳤다. 다음번에 또 올게요. 이번엔 편안하게 커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도 친구들한테 추천해야지. 감수성 교육 잘 받은 카페라고. 그들의 환한 목소리에 직원들도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카페 문이 닫히고 내부에는 한층 밝은 온기가 맴돌았다. 매니저 지수는 살짝 긴장이 풀렸는지 기지개를 켰다. 휴, 그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이네요. 손흥민은 지수를 보며 말했다. 고생 많으셨습. 갈등과 시끄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 더 나은 곳이 된다면 그건 좋은 결과죠. 민재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커피 맛있게 드셨나요? 손흥민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주 좋았습.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 믿어요. 그들은 서로 눈짓으로 웃음을 주고받았다. 문득 밖에서 찬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카페 안은 따뜻했다. 서로를 존중하는 기운이 이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손흥민이 문을 열고 나가자 남은 이들은 그를 배웅하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누구랄 것 없이 모두가 마음 한구석에 새 결심을 다졌다.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여기서부터라는 것을. 우리 다시 만나요. 정민, 소라, 영훈도 손흥민을 따라 나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뒷모습이 멀어지자 사장과 직원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한동안 교차하던 시선에는 알 수 없는 묘한 뿌듯함이 비쳐 보였다. 그리고 카페 안을 다시금 방문하는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 모두가 새로운 다짐을 속삭였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결연한 의지가 카페를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터였다. 그러자 들어오는 또 다른 손님이 물었다. 혹시 그 손흥민 선수랑 있었던 카페가 여기 맞나요? 직원은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네, 맞습. 지금은 손님을 더욱 소중히 모시고 있으니 편하게 즐기다 가세요. 사장도 적당한 거리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매니저 지수가 손님이 주문한 음료를 준비하며 덧붙였다. 혹시 몰라요. 다음에 또 들르시면 흥민 씨도 다시 오실지도. 그땐 더욱 편안한 만남이 되겠죠? 그 말에 손님은 호기심 어린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좋네요. 그럼 다음번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렇게 모두가 기대를 아는 채 조용히 다음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회 전체가 완벽해지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 카페에서는 자신들의 몫을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깃들어 있었다. 우리도 이 이야기 널리 알릴까요? 그래야죠.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일상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누군가는 또 영상을 찍고 SNS에 글을 올리고 다른 누군가는 친구에게 구전으로 전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카페의 작은 변화가 이미 주변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누구라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믿음이 차곡차곡 커져가고 있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그리고 이 다음 이야기도 꼭 지켜봐 주세요. 이 마지막 인사와 함께
카페 문 안팎으로 빛이 잔잔하게 번져 나갔다.